은지님은 자신만의 그림 스타일을 어떻게 만드셨나요? 제 스타일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, 외주 작업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꼼수, 하지만 완성도도 포기할 수 없는 의지, 이 세 가지가 버무려져서 지금의 스타일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너무 현실적인 대답이죠. 특히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시작하고 나선 더 그랬던 것 같거든요. 외주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일된 스타일을 계속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 스타일은 좀 누구나 다 조금씩은 변하는 것 같아요. 그 유명한 작가님들 그림 같은 거 봐도 한 5년 전에 작품 같은 거라든지 그림 이런 거 작업하셨던 거 보면은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, 지금이랑. 가끔 저는 스타일이 너무 많아요. 내 스타일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림 스타일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. 그냥 계속 많이 그리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서서히 자신의 스타일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. 스타일이란 게 처음부터 나는 딱 이렇게 그릴 거야 라고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다양하게 경험을 해봐야 그것들이 자연스레 내 그림에 녹아져가지고 그림이 성숙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? 영어 공부요? 예전에는 저도 미드 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연습했던 것 같고요. 저는 캐나다에 10년 넘게 있어가지고 이제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반강제적으로 있게 되었었죠. 저는 특히 이제 유학생 시절 때 되게 그 영어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는 것 같아요. 제가 디자인과 출신인데 디자인보다 영어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, 저는. 근데 그렇게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빡시게 해야 영어가 확 느는 것 같아요. 오늘 요 정도 했으니까 영어 재밌네?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늘어요. 아니면 되게 천천히 늘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은 꾸준히 원서를 읽는 거랑 영어로 말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거?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느는 것 같아요. 외주를 받고 나서 일어나는 작업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외주 문의가 들어와요. 클라이언트가. 보통 이메일로 오거든요, 저는. 작가님,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작가님 그림이 어울리는 것 같다. 작업 언제 가능하신지 알려주실 수 있느냐? 이렇게 연락이 와요. 그러면 이제 작업 기간, 작업 범위, 그리고 작업비, 계약 조건들을 이제 조율을 해서 계약서를 쓰죠. 그래서 이제 서로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면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 제가 작업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줘요. 뭐 원고라든지, 뭐 참고할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. 그러고 이제 보통 스케치부터 해서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제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고 이제 스케치가 최종 컨펌을 통과를 하면은 채색 작업이 들어가죠. 이때 뭐 채색 샘플을 먼저 좀 뭐 한두 개 정도 보여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. 그러면은 뭐 샘플 보내드리고 그리고 샘플 작업하고 또 수정할 거 있으면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에 최종적으로 채색까지 이제 컨펌이 나면은 파이널 작업 파일을 보내주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 이제 약속한 그 기간 내에 작업료가 입금이 됩니다. 입금은 최종 파일을 넘겨주고 바로 받는 게 아니고요. 보통은 그 다음 달 말일 뭐 이렇게 받아요. 뭐 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보통 그런 게 일반적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외주 작업을 할 때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뭐 계약 협상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수정을 요구한다거나 막 그런 경우 그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되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프로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리고 최대한 뭐 내가 너랑 지금 싸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될 때가 있죠.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사가 안 되거나 뭐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까지 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감정적이지 않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면서 어쨌든 좋게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요. 사람 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. 저는 그게 프로라고 생각해요. 캐릭터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죄송한데 저 캐릭터 저작권 등록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. 대충은 알고는 있는데 안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. 네. 그림 외에 다른 취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. 저 사실 어렸을 때 꿈이 락커였어요. 중2 때 중2병 걸려가지고 노래냐 그림이냐 뭐 이런 거 고민한 적도 있었거든요. 고딩 때랑 대학교 다닐 때 뭐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 항상 제가 이제 끌려 나가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근데 뭐 그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방에서 되게 잘 놀아요, 제가.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힘드셨을 때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.
저는 불안정한 수입이 가장 힘들었어요. 지금도 힘들고. 원래도 저는 좀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거든요. 근데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진짜 멘탈이 나가더라고요. 사실 지금도 힘든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요즘은 좀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됐어요. 이거 말고는 딱히 힘든 거는 모르겠어요, 저는. 불안정한 수입을 안정화시켰던 것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동영상이 있는데 한 6개월에서 1년치 정도의 그 생활비를 미리 만들어요. 그 뭐 알바를 하던 지금 다니던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걸로 모아가지고 이 목돈을 먼저 만드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자신에게 그 월급을 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6개월 1년치만큼은 내가 지금 당장 수입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림 그리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편하게 작업에 임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래서 제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좀 안정화시켰고요. 네. 작가님만의 동화책을 출간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. 있어요. 당연히 있죠. 제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책을 언젠가 한번 꼭 내보고 싶고, 근데 아직까지 제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어렴풋이 생각해본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아직 내공이 많이 쌓인 것 같지 않아서 좀 더 숙성시켜가지고 언젠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거든요. 몇 년 안에 해보지 않을까요? 내 그림에 애착이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뭐 막 꼴도 보기 싫고 그런 건 없어요, 저는. 낙서 하나하나도 다 제 자식 같은 느낌?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본인과 자신의 그림 사이에 좀 애증의 관계 같은 게 있는 것 같긴 해요. 내 감정과 에너지, 시간들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만들어내는 내 창작물이니까 당연히 애착이 가죠? 그럼과 동시에 남들이 아무리 너 잘 그렸다, 너무 멋진 그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도 내 눈에는 한참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인단 말이죠. 근데 피카소도 그랬을 거예요. 뭐 그림 그리는 사람 뿐이겠어요? 음악 하시는 분들, 뭐 무용 하시는 분들, 창작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모두가 다 느끼지 않을까요?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장통 같은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, 저는. 어렵고 힘들어야 성장을 하잖아요. 처음 일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,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. 처음 일을 받기 전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계약서를 처음 받으시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되게 낑낑대실 거예요. 용어들도 어렵고 거기 계약서에 나와 있는 말투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딱딱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.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면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서에 관련된 뭐 이런 강의 같은 거, 교육 같은 거 하는 게 있어요. 그런 거 아마 찾아보셔가지고 미리 들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보통 대부분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처음 이렇게 딱 외주가 성사돼가지고 계약서를 받게 되면 그제서야 막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.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. 저도 그랬었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막 검색해보고 여기저기 물어본단 말이죠, 주변에.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제가 좀 미리 알았더라면은 뭐 그렇게 허둥지둥 하지 않았을까?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리고 사업자 등록해야 되나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처음 시작하실 땐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나중에 수입이 좀 어느 정도 괜찮게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해도 상관없거든요, 이거는. 그리고 세금은 일을 하시면서 좀 세금 관련된 정보를 조금씩 알아가시고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봐요, 저는. 그리고 회사원들은 되게 간편하고 별로 할 게 없는데 프리랜서들은 뭐 좀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따져봐야 되는 것도 많거든요, 세금에 관해서는.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한꺼번에 여러 클라이언트에게 일이 몰려올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, 그리고 또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거절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. 일이 엄청 몰려올 때가 있죠, 당연히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이 막 몰려올 때 내가 좀 잠을 줄여서 이거 다 하지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밤을 새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 이러면은 물리적으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초과가 됐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. 밤을 새서 작업을 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되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정말 급한 게 아니고서는 절대 밤을 새는 거를 스케줄에 넣지 않길 바랍니다. 그리고 작업을 근데 몇 개씩 겹쳐서 하다 보면은 시간 분배가 좀 잘 안 될 때도 있긴 해요. 이 작업은 내가 일주일 만에 끝날 줄 알고 이 다른 작업도 받았는데 더 오래 걸려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이 막 다른 작업들이랑 겹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. 그렇게 된다면은 그걸 좀 빨리 파악을 해서 최대한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최대한 미리 담당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제 마감일을 늦춘다든가
뭐 일상에서 다른 할 일들을 줄여서라도 일을 할 시간을 확보를 해야겠죠. 거절할 때는 솔직하게 클라이언트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 대신 이제 나에게 문의를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성사가 안 됐지만 언제든 나는 열려있다. 이런 걸 풍기면서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. 솔직하되 상대방을 존중하고 감사 표현을 하며 열린 마무리.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로 마음을 잡고 첫 일을 성사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? 저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는 2017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고 첫 외주를 받았던 거는 2018년도 4월이었어요. 근데 이것도 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기간이 요 정도였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저는 그전에도 그림을 그렸다 말았다 했던 사람이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난 뒤에도 혼자서 막 헤맸던 시간도 좀 있거든요. 이건 그냥 제 케이스인 거고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중에서 뭐 데뷔하기까지 걸린 시간 정말 다 다양해요.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의도가 전혀 없으셨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얼떨결에 데뷔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몇 년 동안 힘들게 준비하셔가지고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. 근데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이겠죠. 회사를 다니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병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회사 다니시면서 일러스트레이터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. 낮에는 회사에서 다른 일 하시다가 밤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처음에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 결심해가지고 퇴사부터 하시지 마시고 회사를 다니시면서 조금씩 준비를 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일러스트레이터라면 꼭 취득하거나 경험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비즈니스 마인드셋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사업가 마인드? 좀 많은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되게 예술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세요. 돈이 안 돼도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너무 행복하니까. 누가 뭐래도 난 내가 좋아하는 그림만 그릴래. 물론 그런 마인드도 중요해요. 거기서 저는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유니크함이 키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런 예술가다운 면만으로 일러스트레이터 커리어를 지속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내가 하는 일이 밥 먹여줘야지 지속 가능합니다. 내가 하고 싶은 그림,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 창출까지 할 수 있을까? 이걸 항상 세트로 여겼으면 좋겠어요. 또 다른 게 있다면 다양한 경험? 일러스트레이터는 자신의 그림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일러스트레이터는 나만 행복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그러려면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넓은 시야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키워진다고 생각해요.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행도 다녀봐야 되고 책도 많이 읽고 덕질같이 어디 한 군데 깊이 빠져보는 경험도 되게 중요하고요. 그런 경험과 추억들이 다 나에게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자산이 돼요. 나중에. 구독자 애칭도 있으면 2배로 행복할 것 같아요. 구독자 애칭이요? 그런 거 막 몇십만 유튜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저는 연애할 때도 애칭을 쓰지 않는데 제가 구독자님들을 애칭으로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오글거립니다. 근데 애칭 있으면은 되게 가까운 느낌이 날 것 같긴 해요.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림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 미술학원을 다녀야 할까요? 아니면 혼자서 그림을 연습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?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는데 학원을 다니거나 미대를 가야 할까요? 정말 한 번도 그림을 접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미술학원 다니는 것도 전 좋다고 봐요. 심지어 주변에 그림 그리는 친구도 없으시다면은 미술학원에 가셔서 이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술학원 다니면서 동시에 혼자서 그림 공부도 하세요. 그거 2개는 항상 같이 가요.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 미대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그거는 또 이 영상에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. 일러스트레이터 이 직업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요? 가장 큰 장점은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 안 해도 된다는 거, 상사 눈치 안 봐도 된다는 거,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 안 타도 된다는 거,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 이 일에 대한 성취도와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. 지금 하는 일은 열심히 하면 이게 다 내 거가 되고 나한테 좋은 거니까. 책 작업 같은 거 하나 해도 딱 내 이름 찍혀 있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뿌듯하죠. 단점은 뭐 불안정한 수입, 일이 이렇게 꾸준히 규칙적으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, 그리고 혼자 일하다 보니까 그림뿐만 아니라
뭐 홍보, 마케팅, 제작, 고객 관리, 세금, 뭐 이러저러한 잡다한 서류 정리 등등 그림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요. 프로크리에이트로 사이즈가 큰 외주 작업을 할 때 레이어가 부족하진 않으신가요? 부족할 때 있죠. 원래 저도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스타일이었거든요. 근데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면서 아이패드는 레이어 리밋이 있으니까 최대한 좀 제가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해요. 근데 적게 써도 또 작업 다 되더라고요. 너무 불필요하게 세세히 나누지 않아도 수정하는데 별 지장 없고 작가님들마다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. 그림책에 들어가는 그림을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릴 때 종이 실감 레이어를 넣기도 하시나요? 넣을 때도 있는데 안 넣을 때도 있어요. 안 넣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아티스트 블록, 좌절감,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 등을 어떻게 극복하세요? 슬럼프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의욕이 없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아무런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내가 너무 못 그리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? 근데 이런 감정들이 왜 드는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거나 남들과 나를 비교할 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. 한마디로 완벽주의와 열등감이 만들어내는 참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완벽주의는 아예 없는 것보다 조금은 있는 게 좋다고 봐요, 발전을 하려면. 근데 너무 많으면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잃어버려요. 그래서 이럴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라는 어떤 자극이 필요해요. 저 같은 경우엔 열심히 꾸준히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자극을 받거든요.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와 멋지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. 그 예로 성공한 K-pop 스타 아이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막 춤을 12시간씩 춘다고 하잖아요. 매일매일. 잘 안 되는 안무가 있으면은 그걸 또 미친 듯이 연습해서 몸을 단련시킨다고 해요. 그런 걸 보면 내 자신을 불신하다가도 나는 저렇게까지 그림과 내 커리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이 있나? 라고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. 저는 12시간씩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. 12시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집요하게 미친 듯이 남들이 보면 쟤 미쳤다 할 정도로 내가 노력을 해봤느냐라는 거죠.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죠, 당연히. 근데 저렇게 성공한 아이돌,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아티스트들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런 걸 좀 보면 되게 겸손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저렇게 노력이나 해보고 불평을 하자.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잘 되고 싶으면 더 많은 시간을 그림에 쓰던 다른 걸 시도를 해보던 뭔가를 계속 해나가는 데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아요. 이걸 깨닫고 난 후에는 슬럼프 같은 거 저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. 완벽주의를 버리고 너 자신을 알라. 자기 자신을 객관한 거죠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탑재를 해서 극복을 한 것 같아요. 여기까지 Q&A 답변 다 한번 해봤는데 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질문들 중에서도 다른 질문들에 비해 더 많이 물어봐 주신 것들은 또 제가 영상으로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오늘 Q&A 영상으로도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셨다거나 다른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좀 영상이 길었는데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